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토픽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초급 83회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회 토픽 초급 듣기 1번에서 10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번부터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자, 보기를 꼼꼼히 보셔야겠지요. 자, 가와 나가 대화를 하는데요. 가가 말했어요. 물을 마셔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을 마셔요. 라고 대답해도 되고요. 아니요, 물을 안 마셔요.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네 라고 대답할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고요.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부정의 말 안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을 마셔요? 네,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아니요, 물을 안 마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네, 물을 마셔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2번, 3번, 4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적어요.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질문에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적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물이 적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지요. 3번에서는 아니요, 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이 아닌 것을 질문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은 주스예요 라고 물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스 대신 콜라를 말해도 됩니다. 물이 아닌 것이면 되죠. 이것은 주스예요? 아니요, 물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은 콜라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물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4번은 아니요, 물이 좋아요. 자, 여기서 아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이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해야겠죠. 예를 들면 주스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물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되죠. 콜라가 좋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도 아니요, 물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3개의 대화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적어요? 네, 물이 적어요. 이것은 주스예요? 아니요, 물이에요. 주스가 좋아요? 아니요, 물이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학생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해도 되고요. 아니요,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2번, 3번, 4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이 네 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요가 질문에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학생이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학생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3번은 아니요, 학생이 와요. 자, 부정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선생님이 와요? 선생님 대신에 다른 말을 써도 되겠죠? 선생님이 와요? 아니요, 학생이 와요. 이렇게
학생이 아닌 다른 존재를 넣어서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아니요, 학생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정적인 대답이니까 학생을 부정하든지 많아요를 부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 올 수 있을까요? 학생이 적어요? 아니요, 학생이 많아요. 자, 이때는 적다와 많다라는 대조적인 말을 써서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지요. 자, 3개의 대화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없어요? 네, 학생이 없어요. 선생님이 와요? 아니요, 학생이 와요. 학생이 적어요? 아니요, 학생이 많아요.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책을 읽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책을 읽어요. 아니요, 책을 안 읽어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아니요, 책을 안 읽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책을 읽어요? 아니요, 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1, 2, 3번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지 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책을 싫어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책을 싫어해요 라는 내용이 그대로 질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책을 싫어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책을 싫어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2번은 네, 책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책이 아니에요가 질문에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이 아니에요? 네,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3번, 아니요, 책이 있어요. 자, 아니요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있어요 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을 질문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없어요? 있어요와 대조되는 없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책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자, 3개의 대화를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싫어해요? 네, 책을 싫어해요. 책이 아니에요? 네, 책이 아니에요. 책이 없어요? 아니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답의 포인트는 어디입니다. 장소를 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해요. 집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요. 이것들이 모두 장소지요.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장소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카페에서 해요. 우리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해요. 이야기라는 말은 생략된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2번, 4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은 때와 관련된 것이고 때와 관련된 것을 물을 때는 언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은 언제 해요? 라고 질문을 해야 지금 해요 라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2번, 우리가 해요. 자, 우리는 누구와 관련된 거죠?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봐야 해요. 이럴 때 누가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가 아니라 누가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4번,
동생하고 해요. 자, 누구라는 말과 또 누구를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답은 누구하고 해요? 라는 질문이었을 때 동생하고 해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대화를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해요? 지금 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누구하고 해요? 동생하고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공항에 어떻게 갔어요? 자, 이 질문에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버스로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택시로 갔어요. 라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방법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번 지하철로 갔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공항에 어떻게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라고 대답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1, 2, 3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제 갔어요. 어제라는 것은 때라는 말이죠. 그리고 때를 물어볼 때는 언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제와 언제 소리가 비슷하지만 어제 뜻이 완전히 다른 말이죠. 1번은 그래서 언제 갔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갔어요? 어제 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또 자주 갔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주 갔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갔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에 대한 대답에는 친구, 누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누가 갔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친구가 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대화를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언제 갔어요? 어제 갔어요. 자주 갔어요? 자주 갔어요. 누가 갔어요? 친구가 갔어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보기를 봐야겠죠?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헤어질 때의 인사군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인사에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헤어짐의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라는 말이고요. 안녕히 가세요는 잘 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때는 안녕히 가세요 또는 잘 가요 또는 잘 가 이런 인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2번, 4번은 어떤 인사에 대한 대답일까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는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되지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다면 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드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네, 잘 드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드시다 라는 말은 상대를 높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행위를 드시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면 자기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대화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여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 말씀을요. 이 대답을 모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2번 아니에요입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떤 인사에 대한 대답일까요? 축하해요 라고 말한다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또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반가워요 라고 말한다면 저도 반가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인사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남자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많이 드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은 굉장히 많은 질문 내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의 대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학생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대화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7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묻는 문제인가 봐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이제 보기를 봐야겠네요.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라면 숙제라는 말이 나왔고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대화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교실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자가 오렌지 10개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대화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입니다. 오렌지를 사고 파는 상황인 거죠. 오렌지를 사고 파는 것은 어디에서 할까요? 바로 시장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기는 비빔밥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럼 우리 비빔밥을 먹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대화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다 비빔밥을 먹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식당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이 힌트가 될 수 있지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이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네,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구두를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구두를 사려고 여자에게 말을 한 거지요. 구두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식사 후에 이 약을 드세요.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라고 말했어요. 약을 가지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약을 사고 파는 상황입니다. 약을 사고 파는 것은 약국에서 하지요.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은 약국 2번입니다. 오늘은 83회 토픽 초급 듣기 1번에서 1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